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1호 제2면 기사입니다. 고양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4일 고양시청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만드는 개념이다. 특히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시에서는 고양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표준사업장 설립에 공동투자할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업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설립 타당성 검토,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법인을 설립하고 공단과 함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강조하고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공공건물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장항 일동행정복지센터와 고양장애인 종합복지관 옥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에너지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매년 8만 3천 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연간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며 소나무 2,600스무드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물이다. 한편 시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설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 올해 국비 5억 8,200만 원, 도비 4억 7,300만 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5%를 확보해 설치한 것이다. 또한 시는 공유지 태양광시설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LH와의 협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레드 바닥 신호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6개소에 레드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바닥 신호등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레드, 발광 다이오드, 바닥 신호등을 설치, 보행 신호등과 연동해 신호 상태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시는 스마트폰을 보며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스마트 좀비족, 스몬비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화정역 등 3개소의 보행 신호등과 연계된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 올해는 가람 신능중학교, 가람외 사거리, 대화역, 일산역, 일산 3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3개소의 바닥 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지원제도 우수 사례 공모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지원제도 우수 사례 공모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사업위탁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우수 사례 공모를 금년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등으로 확대해 제도 이용 근로자, 지원인력, 동료 근로자 등 참여의 폭을 넓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 성공 사례, 기업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유도 사례, 개별 사업별 업무 노하우 등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접수된 사례들은 지원 적합성, 소재 참신성,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근로지원, 직무지도, 작업지도의 3개 분야에 대해 각 3편, 총 9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한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소개되어 기업들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단 홈페이지 www.kid.or.kr의 양식에 따라 사례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공모전 대표 메일 best@kid.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1588-1519 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구실스토어 한화생명 기부 그린 캠페인 실시.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 본부장 한상욱와 한화생명, 대표 여승주, 이 기부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월 밝혔다. 기부그린은 집에서 쓰지 않는 중고 물품을 구실스토어에 기증하는 캠페인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에 발맞춰 환경보호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구실스토어와 함께 해당 캠페인을 기획 실시했다.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캠페인에는 한화생명 본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중고 물품이 모였다. 물품은 구실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을 통해 상품화 과정을 거쳐 전국 12개 구실스토어 지점에서 판매된다. 판매 수익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한화생명은 1일 서울 한화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임직원들의 물품 3,000점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구실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화생명 김영식 홍보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나눔 문화를 통한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추구하는 한석 3조 CSR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전사 임직원이 함께 멀리의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임직원들이 물품을 기증한 구실스토어는 국내 최초로 소매 유통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결합한 제사용품 판매장이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매장 내 장애인을 고용한다. 현재 전국의 12개 지점, 미랄송파점, 미랄도봉점, 미랄구리점, 미랄전주점, 미랄대전점, 미랄분당점, 미랄창원점, 미랄일산점, 미랄세움점, 미랄구리 인창점, 미랄창동점, 미랄성남점, 에서 26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의 원종필 전 4. 장애인인권센터 기획실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 6월 1일 자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장의 원종필 47세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 2021 6일 물결표 사인 2024 5 30일 이다. 최근까지 4. 장애인인권센터 실장으로 근무한 신임 원종필 도서관장은 그동안 한국장애인연맹과 4.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복지, 안전, 문화 및 체육활동 분야 등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인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문화향 유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종필 신임 관장은 오랫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